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관건은 불법이 있었느냐, 있다면 이 불법에 조국 장관 본인이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개입돼 있느냐는 것입니다.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여기서 핵심입니다. 이 법은 사모펀드의 출자자가 펀드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. 이와 관련해서 KBS 취재팀이 한 가지 증언을 들었습니다. 펀드를 소개해준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. 이건 위법 소지가 있는 증언들입니다. KBS 취재팀의 이 증언을 한 인물은 조국 장관의 자산관리인이자 또 정경심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정 교수의 대학 컴퓨터 본체를 빼내서 대신 보관해온 가까운 인물입니다. 먼저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와 자녀, 처남 등이 14억 원을 맡긴 자산운용사 코링크 PE입니다. 이 운용사가 만든 펀드 4곳 가운데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이 들어간 곳이 바로 블루코어 펀드입니다. 조 장관은 청문회 준비 당시 오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펀드를 소개받은 것은 맞지만 조 씨는 펀드 운용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. 실제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. 하지만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금융자산을 오래도록 관리해온 투자회사 직원 김모 씨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. 정 교수가 코링크를 먼 친척의 회사인 것처럼 자신에게 말했다는 겁니다. 먼 친척은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를 말합니다.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? 아니면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 했나요? 자기가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. 그러면서 제안서까지 가져와 검토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. 먼 친척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.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. 오촌 조카가 펀드를 소개해줬을 뿐 펀드 운영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조 장관 측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. 김 씨는 나아가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. 코링크에서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.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. 안 된다는 거예요.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.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돈 싸들고 가서 니네한테 투자를 하겠다는데. 만일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.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는 조 후보자 가족펀드 말고도 또 다른 펀드들이 있습니다. 이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배터리 펀드인데요. 이 펀드는 WFM이라는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. KBS 취재팀을 만난 자산관리인 김 씨는 정 교수가 먼저 WFM이라는 업체를 들고 와서 투자해도 좋은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. 정 교수가 자산을 맡긴 코링크 PE의 전체적 운용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투자처를 모른다고 말한 바 있고 또 정경심 교수는 WFM은 자신이 출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계속해서 한우리 기자입니다. 조국 장관 가족과 처남이 14억 원을 넣어둔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E. 2017년 10월 말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에 투자해 이듬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. 자산관리인 김 씨는 이 무렵 정경심 교수가 먼저 이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. 민정수석의 배우자여서 개별 주식엔 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특정 업체의 투자 가치를 물어 의아했다는 것. 그쪽 회사에서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뭐에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 그런데 김 씨가 알아보니 부실한 업체여서 정 교수에게 상세히 전했다고 합니다. 사업 자체가 그렇게 튼실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교수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2차 배터리가 있습니다. 네네네. 유망하지 않은 업체의 신사업과 투자성을 살펴본 점, 정 교수가 돈을 넣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인 점 모두 공교롭습니다. 더구나 문의 이후 정 교수는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7개월간
영어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. 여기에다 WFM의 정관상 사업 목적을 가족펀드 투자회사의 정관과 똑같이 바꾸는 등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. 조 장관은 줄곧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.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. 그렇지만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. KBS는 법무부에 자산관리인의 증언과 관련된 질의를 보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KBS 뉴스 한울입니다.